요 디올이야. 아, 진짜. 아니, 우리나라는 원래 이 디올이 말이죠. 그분, 요걸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명품 중에서도 이 디올이 참 이슈에 많이 오르는데, 야, 이번엔 이제 우리나라적인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 이슈로, 야, 디올 원가 8만원? 와, 대박. 안녕하세요. 파션 누빵입니다. 명품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 아니, 진짜 사실 제목은 좀 자극적이지만, 아니, 진짜 명품이 망하면 안 되지. 이제 이 명품이란 건 사실 우리나라 용어죠. 정식으로 말하면 럭셔리 디자이너 브랜드가 이제 바른 명칭이죠. 한마디로 사치품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몸값 높은 디자이너가 물건을 가장 비싸게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만든 거. 보통 이런 거 이제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부르는데요. 뭐 최고의 학교에서 나와서 최고의 창의력을 가진 이런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각 브랜드가 내놓은 이런 명품들은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예쁘고 뛰어난 패션 아이템이거든요. 그러니까 망하면 안 돼. 이런 미적으로 앞서가는 선구자들이 있어야지 말 그대로 패션이 발전하는 거거든. 명품 이 자체는 망하면 안 돼요. 분명히 이 존재성은 엄청 위대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 이제 이태리 디올 요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가방 하청 공장을 가보니까 공장이 그냥 더럽고 위생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다가 공장의 기계들이 안전장치도 없이 막 무조건 빨리 만들 수 있게 해놨고 막 노동자들 거기 갇혀서 살고 막 더럽지. 노동자들은 돈 진짜 조금 주고 막 난리가 났더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여기가 이제 디올에다가 가방을 공급하는 하청업체인데 이 하청업체가 결국 디올에 얼마를 주고 이걸 납품하느냐? 8만원. 우리나라 돈 8만원을 납품하면 디올은 요거를 이제 소비자들한테 얼마에 파냐? 400만원. 그러니까 폭리가 거의 50배인 거예요. 50배. 그래서 이번 사건으로 이 명품 회사가 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챙기고 폭리를 취하는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고, 이제 이 뉴스 때문에 전 세계 이제 명품을 좋아하는 이 패션, 이 애호가들이 이제 뒤통수 한 대 맞은 그런 이제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번 뉴스 때문에 우리나라도 보니까 디올이 속해 있는 그 그룹이 LVMH, 그러니까 루이비통, 뭐 셀린 요런 거 다 같이 있는 회사예요. 여기 명품을 사지 말자고 막 불매 운동까지 지금 막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LVMH 물건은 다 사지 말자 이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뭐 패션, 이 명품계에는 약간 좀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요, 특히 우리 파션 누빵을 예전부터 쭉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은 사실 이게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 파션 누빵에서 얘기했잖아요. 예전부터 쭉 있었던 일이라니까. 뭐 메이드 인 이태리, 메이드 인 스페인, 뭐 포르투갈, 메이드 인 유럽. 진짜 우리는 그런 거면 다 좋은 줄 알았거든. 특히 이 메이드 인 이태리, 왜 이렇게 이태리에서 만든 물건이 많을까요? 디올도 그렇고 루이비통도 그렇고 제이 선글라스도 이제 유일한 명품 한 개인데, 루이비통은 프랑스 브랜드인데 이 안에 보면요 메이드 인 이태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브랜드들인데 왜 메이드 인 이태리로 나오지?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런가? 이제 그런 줄 알았지. 자, 그런데 왜 메이드 인 이태리가 맞냐면 이게 최종 완성품, 그러니까 마지막에 출고되는 그 물건이 메이드 인 이태리 땅에서 나온다는 거지, 사실 원자재, 부자재, 뭐 중간 생산지, 인력 등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 이태리의 한 땀 한 땀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미 좀 많은 시사 프로그램, 다큐멘터리 등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다뤄줬습니다. 그래서 이 KBS 다큐에서는요, 이 프라토라는 이태리 도시에 대해서 취재하고 방송한 영상이 있어요. 이제 프라토라는 곳이 어떤 곳이라 생각하면 되냐면, 뭐 우리나라의 방직 공장으로 따지면 예전에 대구, 아니면 이제 옷을 만드는 걸로 따지면 이제 동대문 전역에 있는 뭐 창신동, 신당동 이런 의류 공장.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는 이제 소규모고, 이태리는 워낙 많은 상품을 만드는 최대의 패션 아이템을 만드는, 그러니까 의류, 가죽 등을 생산하는 가장 큰 도시가 이 프라토입니다. 근데 이 프라토가요,
말이 지금 이태리 안에 있는 도시지 실제 가보면 지금 중국 도시야. 그냥 다 중국 사람들이고 수많은 막 회사들 공장들도 다 이제 중국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봐보세요. 전부 중국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원래 한 20년 전부터 여기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많이 갔는데 그때는 뭐 봉제, 뭐 가죽 가공 요런 이제 인부들 인력으로 간 거예요. 근데 뒤에는 이제 중국에 막 자본이 막 들어와가지고 여기 이제 공장들, 막 회사들, 부동산을 막 다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시 대부분은 이제 중국 사람 소유, 중국 자본으로 움직이는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사실 그 중간에 이미 중국 관광객이 이태리에 엄청 많이 왔었고, 국가적인 뭐 수교도 정상이 만나서 그 중국의 1대1로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태리가 사실은 좀 경제적으로 힘들었잖아요. 그걸 중국이 많이 도와주면서 이태리는 중국이 저런 식으로 떠밀려 와도 막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도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냐? 이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회사들은 점점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중국이 저렇게 싼 원자재, 부자재, 인력이 와가지고 그렇게 싸게 만드는데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회사들이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이 프라토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우리는 이태리 이제 명품을 생각하면 보통 이제 막 로마에 있는 밀라노에 있는 으리으리한 건물과 뭐 회사들 막 그런 걸 생각하죠. 맞죠? 예. 거기는 본사가 있고 디자인실이 있습니다. 근데 공장이 있는 건 아니거든. 공장은 다 하청으로 맡긴단 말이야. 위탁을. 예.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하청을 좋은 말로는 이제 프로모션이야 그러죠. 그래서 그런 하청 회사들, 프로모션들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도시가 바로 이 프라토인 거예요. 고급 도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하청, 프로모션에 관련된 이슈가 뭐 디올 말고도 최근에 또 아르마니 하청 공장 막 나와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여기도 막 공장 가보니까 막 너무 더럽고 막 화장실 같은데 막 생선이 막 널브러져 있고 여기서 막 자고 먹고 하는데 막 노동자들 임금 착취를 해가면서 싸게 물건을 만드는 거예요. 명품을. 사실은 뭐 아르바니에서 200~300만 원에 팔리는 물건인데 요걸 이제 싸게 만들려고 요런 시설에서 만들면서 납품 단가는 뭐 12만 원인가? 하여튼 10만 원대로 만들어서 납품을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디올이다, 아르마니다 이런 최근의 사건들이 이 최근이라는 특정 시간 또 디올 뭐 아르마니 특정 브랜드만의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사는 비싼 제품들 여러분은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드는 줄 알았던 그 많은 물건들 그 메이드 인 이태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인의 한 땀 한 땀인 시대는 끝났다. 그래서 이제 이 명품사들은 이제 뭐 자본의 노예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자본의 지배자가 돼가지고 그 무엇보다 돈 그 폭리, 이윤만을 추구하는 게 이 사치품 제조사들의 바로 본질, 민낯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품사들이 이 얼마나 그 자본주의, 이 이제 핵심이죠. 이 경제 원칙을 극대화했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폭리를 많이 취했으면 지금 전 세계 최고 1위 부자가 누구예요? 예, 부자 중에서도 최고 부자. 바로 디올의 회장, 그 LVMH의 회장, 아르노 회장이잖아요, 이 사람. 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사실 명품이 가방 만드는 이런 제조사의 회장이 세계 1위래. 요번에 이제 이 부자 순위를 봐보면, 뭐 이제 2등은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 뭐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뭐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거, 이제 쭉 밑에 보면 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이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근데 테슬라라든지, 뭐 아마존, 또 구글이라든지, 우리가 맨날 유튜브 보고 있는 요것도 지금 구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 그리고 MS 소프트, 말할 필요도 없죠. 윈도우, 컴퓨터 우리가 쓰는 거. 그러니까 요런 밑에 있는 재벌들 보면 이해가 돼. 왜? 우리 인류사,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회사들이잖아. 야, 근데 이 가방 만드는 회사가 세계 1위 재벌이라니까 솔직히 좀 힘이 좀 빠져요, 저는. 얼마나 좀 폭리를 취했으면 그랬을까. 특히 아르노 회장, 이 LVMH 회장이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소비더머니나 벌거벗은 세계사에 있는 이런 영상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 어마무지한 명품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많은 술 브랜드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브랜드들을 명품화시키고 키워나가는 과정들을 봐보면요, 뭐 장인정신, 예술원 이런 거 없어. 그냥 장사 수완, 뭐 주식 주가, 기업 인수, 합병, 그냥 요런 것들로 회사를 키워나가고 자신의 막대한 부를 쌓아왔다 이거예요. 우리 보통 이제 명품하면 그 미적인 감각이나 창의적인 영감, 뭐 장인정신, 요런 이제
어떻게 하지를 떠올리면서 우리가 명품을 이제 구입하잖아요. 근데 그런 정서들하고는 정반대의 어떤 정서를 갖고 있는, 진짜 충격을 좀 줍니다. 그러니까 그 경제 원리 폭리를 취하고자 이번 뉴스처럼 최악의 그런 환경 상황에서 최소의 자본으로 상품을 납품받은 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을 좀 가지지 않습니까? 원래 이 명품, 그러니까 사치품이잖아요. 요거는요, 원래 예전에 유럽에서 처음 생길 때부터 진짜 극소수 부자만을 위한 거였어요. 신분적으로도, 뭐 권력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진짜 그 위에 상류층을 위한, 그 극소수만을 위한 전유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냥 일반적인 대중들, 뭐 우리 말하면 서민들, 요런 사람들은 언감생심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이제 그런 걸 갖고 싶은 사람들은 그냥 비슷하게 만들어진 그냥 모조품, 그런 걸 이제 사용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욕구를 충족하고 했죠. 야, 그런데 저렇게 이제 하청 공장에 어마무지하게 이제 돌리면서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들어 파는 시대는 이제 끝나고, 저렇게 공장에서 막 찍어냈는데, 아니 저게 팔리나? 안 남아도나? 근데 그게 팔린다는 거야. 그것도 저걸 제일 많이 팔아주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한국이에요. 이제 중국을 제꼈어. 뭐 1인당 명품 소비가 많았던 거는 이제 옛날 얘기고, 그냥 한국에 제일 많이 팔아줘요 지금. 진짜 이 미친 일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에 부자가 그렇게 많냐? 물론 부자 재벌분들이 많이 사주시겠죠. 그분들은 옛날부터 원래 많이 샀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일반적인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대중들, 그냥 편한 말로 우리 서민들도 그냥 많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미쳐가지고 이제는 학생들, 어린아이들 소비가 더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기사 한번 봐보세요. 지금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 왔어. 부모는 유니클로 있는데 애들은 다 명품 입혀가지고 보낸다잖아요. 참고로 저도 이제 주변에서 먼저 직원들이라든지 후배들, 또 친척들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저랑 잘 아는 젊은 층이 이걸 또 들고 다녀. 딱 보니 명품 가방이야. 근데 저는 잘 안단 말이에요. 20대 중반이고 아직 결혼도 안 했어. 그리고 뭐 그렇게 사정이 넉넉치 않아요. 집도 부자도 아니고, 뭐 월급도 뭐 거의 이제 뭐 기본급 정도 받는 그런 형편에 있는 처자가 명품백을 딱 들었어. 그리고 그 친구가 뭐 옷을 엄청 잘 입고 패셔너블한 친구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친구들이 사실은 뭐 옷도 그냥 뭐 청바지에 티 그냥 제일 싼 거 입는데 가방만 딱 명품이야. 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야, 그거 어떻게 명품을 샀다. 야, 이게 비싸지 않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 친구 말이 그거예요. 자기도 요거를 막 엄청 사고 싶어 산 게 아니고 친구들이 다 들고 있대. 이제 친구가 10명도 있고 20명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젊은 층들은 친구가 많으니까. 명품이 없는 친구는 없다 이거야. 그래서 다 들고 다니니까 자기들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참 이게 진짜 좀 어처구니도 없고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이제 가방들이 보면 200~300만 원짜리 가방인데 이게 또 가방 전문 명품도 아니야. 사실은 가방 전문하면 뭐 샤넬 클래식이나 뭐 에르메스나 보테가 베네타, 뭐 델보 이런 게 이제 뭐 소장각이 꼭 있는 가방 명품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뭐 옷, 뭐 코트 같은 게 뭐 유명한 명품사에 요거 이제 금방 뭐 단종될 그런 가방들이에요. 스타일링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근데 친구들이 다 명품을 하나씩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다 어쩔 수 없이 들고 있다 이겁니다. 참 제가 이거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예전에도 뭐 편의점 알바 얘기하면서 학생이 이제 뭐 10대 후반같이 보이는데 맨날 그 똑같은 그 발렌시아가 그 맨투맨을 입고 있어. 맨날 그거야 맨날. 그러니까 그게 한 70만 원 정도 하는 그 맨투맨이야. 그러니까 알바에서 샀겠지. 근데 와 70만 원 돈이면 사실 막 3만 원 4만 원짜리 맨투맨이 몇 개 사요. 그냥 계절별로 스타일을 낼 수 있는 그런 돈인데 참 그런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요즘에 명품 마케팅, 특히 한국을 노리는 이 명품사들이 좀 너무 사악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일단 요즘 명품사들의 가장 문제는 그 정서를 사용해서 막 연예인들 막 총동원시키고 그 명품 홍보 대사를 만들고 또 10대에 막 불과한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뉴진스 이런 그룹들 이제 사실 여학생들 아닙니까? 중고생들. 이런 중고생들한테 막 각 브랜드들이 이렇게 명품 홍보 대사를 시켜서 지금 10대들이 명품을 가지고 싶어서 더 미치게 만들어놨다 이거죠. 원래요 이 명품은요 상류층 소수만을 위한 전유물이고 일반 대중들하고 선을 딱 그어놓은 게 이 명품이에요. 그리고 이 선이 뭐냐? 이게 가격이에요. 가격 사실. 그래서 이 명품은요 원자재, 부자재, 공인 합한 그 가격이 아니고 그냥 선을 이것보다 훨씬 높게 정해놓은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갑자기 경제적인 성장을 했지. 타인의 또 시선을 엄청 의식하지. 또 인터넷 발전하고 정보가 공유되면서 그러니까 막 예쁜 걸 또 봤지. 또 SNS는 발전하죠. 허영, 막 부러움이 가득하게 막 진짜 싹 트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다 명품에 미쳐 있어. 그러니까 가격을 아무리 올려도 아마 명품사에서는 엄청 재밌을 거예요. 이렇게 가격 올리면 또 사네? 와, 이걸 따라오네? 야, 더 올려봐. 또 따라와? 야, 줄을 더 서네? 하고 아마 우리 대중들을, 제 내피셜이지만, 우렁하면서 막 낄낄대고, 막 폭리를 취하고 있지 않을까요? 야, 엄청 산다? 야, 프라토 공장 더 돌려라! 야, 하청 더 돌려라! 중국인들 잔뜩 투입시켜! 막 그러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지. 자, 그래서, 결론.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명품 회사, 그리고 그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저렇게 많은 중국 그 하청 공장을 막 돌리고 그래도 돌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원인은 뭐다? 우리 한국이다. 근데 다른 웬만한 나라들은 이렇게 지금 안 통해요. 이렇게까지 막 명품 사치품 안 사랑해. 야,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명품에 미쳐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이런 이야기들로 또 여러분도 좀 많은 생각도 해보시고 좀 현명하고 또 지혜로운 소비와 쇼핑을 많이 하시는 우리 빠숑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빠숑님들 사랑합니다. 안녕.